회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조금 전에 장례 목사님께서 싸우지 말고 짜르지 말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싸우는 것은 뭐 불가피해요. 무슨 사람들이 잘 싸워요. 하도 싸우는 분이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시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해보는데 뭐 B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B조가 A조보다 더 나은 조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자유마을의 목적이든지 의의는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신명을 들려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귀속재산, 다른 말로는 적산. 예전에 여러분께서 적산은 가옵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어디서 많이 했는데 귀속재산이나 적산으로 관련되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요 36년 동안 대한민국에다가 쌓아놓은 그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있고 개인 재산도 있었는데 그것을 미 군정이 회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을 귀속재산이다 또는 적산이다, 양자의 단어가 같은 겁니다. 36년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각종 기업도 있었고 개인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민간 수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뒤에 나오지만 한 47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병력이 30만이 넘었고 민간은 한 47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6년간 일제의 재산을 이 군정이 뺏어서 대한민국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는요 어떤 다툼이 있으냐면 일본 사람은 뭐라고 쓰냐면 그 재산을 왜 뺐냐 말이죠. 그렇죠? 미군이 와서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나 일본인의 개인 재산을 다 뺏었거든요. 그럼 왜 뺐느냐? 그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한일간에서 청구권 문제이고 강제징용 문제이고 위안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귀속재산, 적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귀속재산의 규모가 그 미군이 일본에게 뺏은 재산들이죠. 그게 52억 4,600만 달러로 된다는 거예요. 언제 2015년 이대근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일제가 갖고 있던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 재산의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의 80에서 85%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죠? 20에서 15%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경제적 가치고 나머지는 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52억 달러예요. 잘 기억해주세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국제법에 따른 경우는요 써놨죠. 전용수는 적지의 사유재산을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점령을 했어요. 한반도를. 그랬을 경우에 적지의 사유재산, 그 일본 사람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유재산을 뺏게 되면 그건 이제 국제법이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사유재산을 손대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50억 달러 니네가 뺏었는데 돌려달라고 그러죠. 사유재산인데 왜 미국이 갖다가 강제로 징수했느냐 항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뭐라 그러면 일본에게 미국은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즉 이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지면 진 나라가 전쟁 배상금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뭐라 하냐면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은 것, 이거는 전쟁 배상금을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딴소리하지 말라라고 미국이 얘기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미국은 전쟁 배상금을 그때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떠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1951년부터 1965년 보면 우리의 한일 청구권 회담이 체결된 해죠. 14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몇 번 만났느냐, 대략 1,500번 만났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귀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셨어요. 돌려달라고 하셨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적산을 돌려달라. 이렇게 일본 사람이 계속해서 요구를 몇 번 했어요? 1,500번 정도. 제가 세보진 않았고, 이대근 교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 협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면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아까 몇억 달러 했었죠? 52억 달러의 일본 사람 재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이 3억 달러, 3억 달러. 2억 달러는 이자 없이 차관으로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귀속재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1,500번이나 요구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진격이 강하냐면 일본이 소련하고의 다툼이 있어서 북쪽에 북해도 위쪽에 작은 섬 4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섬 4개를 돌려달라고 일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2000년 끝난 다음에 뺏겼는데 소련한테 그 작은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을 돌려달라고 일본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북해도 대학에서 제가 몇 달 교환 연수를 했었는데 북해도 도청사 지금도 이스크로 보는데요. 도청사 큰데 보면 오른쪽에 이 현수막을 크게 내놓습니다. 4개의 섬 돌려달라. 이게 지금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섬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4개의 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70년대 인내하면서 거기에 학생들 가서 가르쳐주고 무료 봉사를 나갑니다. 무료 봉사를 왜 나가느냐? 언젠가 지금의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사계성과 일본과의 영토 갈등이 있어서 그 사계성 주민들에게 니네가 원하는 국적을 선택해 보라라고 선거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투표를.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 귀속되기 원한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일본은 끝까지 지금도 4개의 섬 돌려달라는 것을 청사 현수막에다 크게 붙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진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입 청구권 그 돈을 달라 말이죠.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3억 2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35년 식민지 고통을 헐값에 팔았다라고 폄훼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적산하는 청구권을 다 배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돈이 3억 플러스 2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미 김정은은 수군 때문에 도로라든지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미 김정에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을 강제 추방시킵니다. 근데 일본인들에게 얼마큼을 소지하고 추방할 수 있느냐, 내보냈느냐, 다음에 그 실제로 나오죠. 민간인은 그 당시 돈으로 1000엔만 갖고 나가겠어요. 군장료는 500엔, 사병은 250엔만 가지고 일본으로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일본권을 가지 못하게 미 김정일이 철저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일본으로 들어간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47만 명이 되는데 그 47만 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외화 반출을 미 군정이 막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저를 철저하게 미 군정이 몰수해 놓고 그리고 많은 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에게 미 군정이 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미 군정의
역할이 많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70년 지켜준 후에 고마움을 못 매도하더라도 이 귀속재산 문제도 미군이 철저하게 일본 사람 것을 뺏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다 한국 사람에게 다 넘겨줬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귀속재산 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민간인은 그날따로 철액만 놓고 가져갈 수 있어요. 초과된 금액은 다 뺏겼던 것입니다. 그게 미군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미군 정하에서 한 15% 정도를 우리나라 들어가고 나머지는 20만 정도가 하도록 했어요. 20만 정도에서는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 금전적 가치의 5분의 1을 일시납을 하게 하고 10년 같은 납부를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 것입니다. 넘으세요. 그 당시 미군정이 확보한 기업이 2,700여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불안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5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산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줬느냐? 그것은 그 당시 그 회사에 근무한 회사 직원이라든지 관리인에게 헐값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지금 부산에 오일맥주 였습니다. 오일맥주는 그 당시 일본의 기린맥주를 관리인이었던 박두경 씨에게 주어서 부산 오일맥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삿포로 맥주는요, 지금 그냥 화이트 맥주가 되는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 하야 공파는 김종회 씨라고 사람은 하나그룹의 총수이 있었는데 이 김종회가 그 직원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그룹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조선제대는 LG화학의 모체가 되고 성경지구를 초중년식을 해가지고 SK그룹의 모태가 됐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일제가 갖고 있었던 각종 기업들을 우리나라 회사 직원이나 관리인을 했던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광주변은 우리가 생소하지만 해태제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로다 시멘트는 우리나라의 동양 시멘트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쓰고시 백화점은 이경철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세계 백화점을 만드는 모태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미군정은요 일본으로부터 귀속재산을 회수해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정부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종작권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됐을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점령군이다. 물론 점령군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승전국이 미국과 소련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의 병력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같이 미군만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이 주상과 이런 인간들은요 대한민국이 현재 미제의 식민지라고 지금 떠오르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식민지라면요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핸드폰 시장을 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플하고 갤럭시가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